그 페르만 정리가 뭐였냐면 fx가 미분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점을 가지면 뭐다? f'은 0이라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내가 극대인 걸로 증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이니까 극소인 걸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 하겠지. 그래서 극소, 극대 이거이면 f'A는 0이다. 그래서 구간을 하나 아예 그냥 하나 설정을 할게요, 그죠? 그래서 어떤 A를 포함하고 있는 구간 I가 있다고 할게요, 그냥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를 가지고 올 건데 하나는 그 뭐냐 X 그냥 가지고 왔다 칠게 알겠지? 가지고 오면 극소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fx랑 fa가 있으면 누가 작은 거야? fa가 작은 거겠지, 극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부등식이 지금 뭐가 돼? 성립을 하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버리면 fx 빼기 fa가 뭐가 돼? 0 이상이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서 x-1로 나눌 건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케이스를 여기서 나눠보자고. 첫 번째 x라고 하는 놈이 a보다 클 때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면 지금 뭐다? 이때는 나누기 x-a를 하게 되면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맞아? 그래서 얘가 x-a분의 fx 빼기 fa가 뭐다? 0 이상이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네? 여기다가 이제 뭐다? x가 a보다 크니까 x가 a 플로 가는 극한을 보내버리면 리미트 x가 a 플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요게 지금 뭐다? 0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요까지 이해됐나요? 그런데 fx는 미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얘가 뭐로 바뀌어요? f'a로 바뀌게 된다고, 맞아? 그 현재 1번 케이스에서는 f'a가 뭐다? 0 이상이다. 요까지 됐네,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x가 a보다 작을 때를 보자고. 그러면 이번에는 x-a가 음수예요, 음수. 음수기 때문에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돼요. 그러면 fx 빼기 fa 요게 0이어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x가 a보다 작기 때문에 x가 a 마로 가는 극한을 보내버리면 리미트 x가 a 마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 요게 0이야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 근데 요게 미분 가능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도? f'a가 된다고. 그래서 뭐다? 2번 케이스에서는 f'a가 0이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i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라고. 모든 x이기 때문에 이거이면서 이거를 만족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그놈의 a는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속 함수에 대해서 뭔가 그림이 뭐 이래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거나 그냥 연속 함수를 그린 것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뭐 이래 생긴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뭐냐면 요 지점들 다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지점,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들은, 맞아? 그 다음에 이 지점들 뭐가 되냐면 극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요까지 이해돼? 근데 이제 뭐냐면 나는 얘가 극대고 극소인 건 이제 알겠는데 저 극대 극소를 상황을 분리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대충 보니까 여기는 지금 함수까지 커지고 있으니까 증가 맞아? 맞지? 여기는 감소하고 있지. 여기도 증가하고 뭐 여기는 증가하고 감소가 뭐 둘 다 아니긴 하지만 됐죠? 그 다음 여기는 뭐 일단은 뭐 감소. 여기도 증가하고 여기도 감소가 된다고. 맞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감소
증가, 감소, 그다음 저축이 증가, 그 다음 여기도 감소, 증가가 된다고. 요까지 이랬네. 그러면 여기만 조금만 살짝 바꿔치기 하면 여기는 물론 요 양 끝점을 제거한 여기 사이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된다고 했어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사이는 극대 극소 일단 둘 다 돼요. 근데 나는 편의상 지금 이제 뭐냐면 그냥 대충 요렇게 좌우로 쪼개 이 결과만 보자고. 그러면 극대라고 하는 놈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었지. 왼쪽이 증가고 오른쪽이 감소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뭐냐면 대충 뭔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게 되면 극대가 관찰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뭔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면 극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전제 조건은 뭐다? 연소 함수에 대해서 해야겠지? 여기까지 됐나? 됐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함수로 넘어갈 거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로 넘어갈 거야 이제. 됐니? 우리가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 요 하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증가하면 F'은 0 이상이야? 0 이하야? 0 이상. 0 이상이지. 그 다음에 F'이 양수면 증가라고 하는 걸 알잖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x는 a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왼쪽 오른쪽을 보자고. 그러니까 x는 a보다 작은 거, a보다 살짝 큰 거. 근데 F'이 이때는 양수야. F'x가 됐니? 이때는 x가 떠줄까 그냥? 이때는 F'x가 음수야. 그래서 지금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고 할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어떤 미분 가능한 fx가 있는데 x는 b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b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도함수 f'의 부호를 보니까 이번에는 f'이 음수고 이번에는 f'이 양수.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갔다고 할게. 그럼 봐봐. f'이 양수면 fx는 증가라고 했지.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돼? 증가. 여기는 f'이 음수니까 감소지 fx는. 그래서 fx가 감소가 됐어. 여기는 프라임이 음수니까 f는 감소가 됐고, 여기는 프라임이 양수니까 f가 뭐가 된 거야? 증가가 된 거라고. 그럼 잘 봐봐. a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 바뀌었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었대. 그럼 무슨 그림이 그려져? 극대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이면 뭐다? x는 a에서 극대다 라고 한다고. 얘는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었잖아.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뭐야? 뭔가 극소 그림이 그려지는 거 맞나요? 그래서 얘는 뭐다? x는 b에서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 부를 거냐면 극대 극소 판정법이라 부를 거다. 알겠지? 증명은 요렇게까지만 할게.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 함수는 이렇게 보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다? 참고로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나오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야 돼. 알겠지? 열심히. 근데 미분 가능 함수는 위에 걸로 판단하면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명제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fx가 미분 가능해. 근데 f'a가 0이래. 그러면 요 a, fa는 극점이다. 그러니까 살짝 뭐야? 저명제의 여기다. 맞지? 프라임이 0이면 극점이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겠니 틀리겠니? 맞으면 그걸 설명했겠지. 맞아. 그게 뭐다? 일단 틀려요. 반례는 뭐냐면 여전히 x세제곱이야. 뭐냐면 fx가 x세제곱이면 얘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를 알고요. 맞아? 그 다음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제 미분하면 4x 제곱이 0,0인 거 알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가 돼? f 프라임 제로가 나온다고. 됐니?
근데 이 0은 극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극소도 아니고 극대도 아니잖아. 왜? 그냥 계속 커지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극소도 아니고 극대가 아니니까 이거다. 이 점은 극점은 아니에요. 이해? 또 연소함수라고 가정을 하나 때리고 할게. 자, 불연소함수면 요게 성립을 안 한다, 알겠지? 그래서 연소함수에 대해서 지금 다음이 전부 다 필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라고. 뭐냐면 fx가 1대1 대응 요 말이랑 어떤 말이 같은 말이냐면 fx가 증가 또는 감소 같은 말이야, 알겠지? 연소함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너네 고1 거에서 배운 거 있어요.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 뭐냐면 f 인버스 x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죠.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이 뭐냐면 이제 수투용으로 바꿔버리면 극점을 안 가져요. 그래서 연소함수에 대해서 요거 4개는 같은 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봐봐. 왜 그러냐면 봐봐. 대충 극점을 가지는 그림이 약간 이런 식의 논이잖아. 여기 극점을 가지는 그림들. 여기 극대고 여기 극소고 극소고 극대잖아, 맞아? 극점을 가지게 되면 모양이 약간 뭐다? 요런 게 지금 생기게 된다고. 그럼 무조건 뭐냐면 1대1이 될 수가 없다고. 1대1은 x축과 평행선일 것을 하나만 하면 되잖아. 여기도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물론 한 개 만나면 요 지점도 있어. 하지만 랜덤하게 그었을 때 한 개 만나야지만 우리가 뭐냐? 1대1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1대1이 아니죠,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요런 거. 그 다음 또 뭐 있니? 이런 거, 요런 거. 얘네들은 증가 함수고 감소 함수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은 지금 다 뭐다? 1대1이에요, 맞아? 랜덤하게 껐을 때. 근데 여기서는 내가 지금 공역에 대한 언급은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수투에서는 그 1대1 함수가 공역이 안 주어져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1대1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나?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까지 보장이 되고 얘네들은 지금 뭐다? 증가고 얘네들은 지금 뭐야? 감소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뭐다? 극점이 없다. 됐습니까? 얘네들은 뭐다? 극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 당연한데 괜히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맞으니까 또 헷갈리게 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굳이 꺼내면 상수 함수도 뭐야? 모든 점이 극점이잖아, 맞아? 근데 얘는 이제 뭐가 돼? 1대1 함수는 아니죠, 맞죠? 그래서 요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연소함수라고 가정을 때린 이유는 알지? 불연소함수면 저게 성립을 안 해요. 고1 수학과에서 배운 요런 함수 있는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맞아요. 왜? 하나씩 그으면 다 하나씩만 만나요. 맞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이제 뭐야? 증가 감소는 아니잖아.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해서 섞여있으니까 얘는 증가는 아니라고. 그래서 뭐냐면 연속 함수라는 조건이 일단 무조건 필요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요거는 통째로 다 찍을게요. 다항함수. 됐니? 다항함수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요렇게 지금 돼요. 하나는 fx가 an의 x의 n 그 다음에 an-1의 x의 n-1 쭉쭉쭉 a1의 x 더하기 a0
그래서 이 AN이 0이 아니면 우리가 얘는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차항이 n차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n차 함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fx는 어떤 c 됐니? 이렇게 지금 단항으로 돼 있지만 얘는 다항함수로 봅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단항식도 너네 원래 중학교 어렸을 때 배울 때 단항식과 다항식을 쪼개서 배웠잖아. 근데 이제 학년이 늘면 그냥 단항식도 다항식 넣어버리자 라고 한단다. 알겠지? 그래서 얘도 뭐다? 상수함수도 다항함수라고 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일부 책들이 상수함수를 조금 분리하고 싶어서 문제에서 상수가 아닌 다항함수라고도 표현을 하면 그때는 요 n차 함수를 말하는 거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너네가 수원을 조금 했으면 수원 안 해도 뭐 저번에 나도 언급을 한 적 있으니까 0이 아니면 제로승은 1이라고 했어요. 대충 채민도 여기는 아마 내가 저번에 한번 했을 거야. 그러면 여기를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cx의 제로로 보자고. 제로가 1이니까 됐니? 그럼 봐봐 최고차가 0차잖아. 맞아? 그래서 상수함수를 대충 0차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실제로 0차라고 부르냐? 그렇진 않아요. 왜? 차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로 판단하는데 그때 0을 잘 안 다루거든요. 근데 대충 직관적으로는 0차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게 다항함수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랑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일 때를 해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최고차항 개수 양수. 맞지? 1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 음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됐니? 2차 함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 음수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2차. 3차 함수는 모양이 이제 3차부터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와. 근데 제일 일반적인 그림을 그릴게요. 그죠? 일반적인 그림은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 얘는 뒤집어진 그래프라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알잖아. 최고차항 개수가 반대로 말하면 대충 x축 대칭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뒤집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됐죠? 그 다음 4차 함수도 일반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높낮이는 모른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뒤집어진 뭐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5차 함수는 이제 뭐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물론 모든 게 그렇게 생겼다라는 건 아니야겠지. 2차까지는 모든 거로 얘기하지만 3차부터는 개형이 좀 다양해요. 왜냐면 너네가 x세제곱 그래프도 3차 함수잖아. 근데 x세제곱은 어떻게 생겼니? 1에 생겼잖아. 맞아? 마이너스 세제곱도 이러니까 꼭 저 모양이 아니더라도 있다라는 거겠지. 나중에 4차 함수도 요 모양 말고도 많아. 뭐도 있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어. 4차 함수도. 됐니? 그럼 여기도 더 다양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수능에서는 함수식으로서는 뭐 4차를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근데 개형 추론을 할 때는 1, 2, 3, 4차 안에서만 다룹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수능에서 5차 함수 안 나요? 아니 나오긴 해. 그냥 2차 곱하기 3차라 주고 2차 함수, 3차 함수를 따로따로 보는 문제로 출제를 한 거야. 근데 결과가 5차 함수인 것뿐이야. 문제가. 무슨 말인지 됐나? 근데 개형은 일단 4차 함수까지 다룹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 그럼 이제 뭔가 규칙성이 보이나요? 봐봐. 홀수차 함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 일단 처음에 증가한다고. 맞지? 처음에 증가하는 거 맞아요? 올라갔잖아. 여기도 봐봐. 증가하잖아. 맞아? 그 다음에 오른쪽 끝도 계속 뭐하고 있니? 올라가고 있네. 여기도 오른쪽 끝이 뭐야? 올라가고 있고, 얘도 오른쪽 끝은 뭐야?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짝수차 함수들은 처음에 뭐가 돼? 내려간다고. 나중에 뭐가 돼? 올라간다고. 맞아? 여기도 처음에는 내려갔다가 뭐야? 올라가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가 되겠지. 뒤집어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됐네. 그러면 너네한테 내가 만약에 6차 함수의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6차 함수는 짝수차 함수 맞아요? 짝수차 함수를 먼저 뭐 한다고? 내려간다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뭐 하나, 둘, 뭐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 나와야 돼. 왜? 6차 함수는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최대 6개 나와야 된다고. 그러려면 증감이 바뀌는 게 그 횟수만큼 나와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얘는 3차 함수지만 x축과 x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다? 실근 개수가 최대값이 되는 상황의 그래프를 그린 것 뿐입니다. 알겠지? 근데 실근 개수가 최대값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래프에서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항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그냥 직관적으로 무조건 뭐냐면 지금 봐봐. 연속함수지. 뾰족한 거 있니? 없어요. 그래서 뭐냐? 다항함수는 무조건 뭐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함수까지 생각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됐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안다고 치고 그 다음 이제 3차 함수 극각까지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알겠지? 분을 해요. 그러면 3a x제곱 2bx 더하기 c가 돼요. 미분을 한 이유는 프라임의 부호를 알면 fx의 증가 감소를 조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증감을 조사를 하면 개형을 알아낼 수가 있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몇 차 함수인데? 2차 함수라고. 맞아?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a 값이 양수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a 값이 음수일 때 일단 쪼개서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결과는 똑같아요. 알겠지? 그러면 2차 함수의 개형은 결정이 돼 있잖아. 이렇게 뭐다? 얘가 아래로 블록인데 x축과 서다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x축에 뭐 할 수 있어요? 접할 수도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프라임의 함수값의 부호를 조사를 할 거야. 여기 잘 봐. 여기는 함수값이 양수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 플러스라 적을게. 됐니? 여기는 함수값이 음수잖아.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라 적을게.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프라임 그래프가 보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어놔. 알겠지? 그럼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뭐 잠깐 이전 0이긴 하지만 옆에는 또 플러스가 되고 얘는 뭐 다 함수값이 양수잖아. 맞아? 이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F'이라고. 그래서 요 점을 그대로 이렇게 점선으로 찍어가지고 나는 이제 fx의 개형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는 뭐 없지만 그냥 대충 요 점을 가지고 갖다 칠게 그냥.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요 점 이전에는 프라임이 양수기 때문에 fx는 증가합니다. 맞아? 그럼 증가하니까 대충 뭐 이렇게 그려. 아까 다항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봤잖아.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잖아. 프라임이. 그럼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아까 3차 함수 개형이 최고차 계수 양수면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 맞지 그냥? 그래서 얘가 뭐다? 요렇게 내려간다고. 이까지 됐네? 그 다음 이 점 이후로는 프라임이 양수니까 뭐가 돼? 증가한다. 그래서 fx가 지금 뭐다? 이렇게 생겼다고. 이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쪽 근을 알파, 이쪽 근을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x는 알파고 여기가 x는 베타가 되고 우리는 뭐 배웠어요? 아까? 그때부터 판별법 배웠잖아. 판정법. 뭐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네. 증가하다 감소 바뀌었으니까 뭐다? 극대가 되겠지. 맞아? 근데 얘는 뭐야? 극소가 됩니다. 요까지 이해됐지? 그다음 얘도 똑같이 해주면 얘는 뭐야? 증가하고 또 증가한다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다. fx가. 알겠지? 얘도 똑같아요. 그냥 뭐다? 스르르 증가한다고. 뭐 직선은 아니지만 얘 그래프보다 조금 더 급하게 생겼습니다. 알겠지? 뭐 조금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뭐야?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존재하잖아. 프라임이란 말이 접선의 기울기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근데 여기는 모든 프라임 값이 양수잖아. 그러니까 모든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라고. 그래서 요 점,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나옵니다. 요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3차 함수 개형은 이렇게 지금 크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요렇게 3개로 쪼개지겠네? 이까지 이해돼? 근데 여기는 봐봐. 극점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지금 뭐다? 극점이 없어요.
근데 얘는 극점이 있어요. 맞아? 그러면 3차 함수는 극대를 가지면 극소도 자동으로 같이 가지게 되겠네. 왜? 개형이 이렇게 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돼? 그럼 가질 조건이 뭐냐?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맞아. 그러면 방정식 f'x는 0이 서다 두 실이라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저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 얘는 극점이 없잖아. 극점이 없는 거 보니까 중근이거나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방정식 f'x는 0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뭐가 돼? 얘는 d는 0, 얘는 d가 음수죠. 그래서 얘가 d가 0이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네? 현경이 자니? 뒤에 끼워줄래 현경? 현경 현경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니? 대놓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뭐다? 극값을 가질 조건은 미분함고 는영을 붙인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뭐다? 걔의 판별식이 양수면 뭐다? 극점을 갖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 이때는 극점을 안 가지게 된다고. 그럼 얘도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지금 내가 아까 결과 똑같다 했잖아. 이거 두 개. 그럼 이거 두 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봐봐. A 값이 음수야? 그러면 위로 볼록 2차 함수니까 개형이 똑같이 x축이랑 서다수실 만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축이랑 접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축이랑 안 만나는 게 있을 거라고. 됐네? 그래서 프라임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우리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체크를 하자고. 됐네? 그래서 프라임이 마이너스면 감소라고 했다 있지?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와요. 그대로. 여기는 이게 무의미하긴 하지만 여기 내리는 게 사실은 없어서.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감소한다고, 증가한다고, 감소한다고. 쌤 여기는 왜 이렇게 S라인이 그려져요? 그냥 개형 자체가 그런 거니까 따지지 말자고. 정확하게 이게 S라인을 쪼개지는 이유는 미적분 가서 배우면 되겠지. 변곡점 배우는 논의는. 근데 그냥 아까 우리는 했잖아. 삼삼수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뭐다? S라인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겠지? 됐죠?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친다면 x는 알파가 극소가 되고 x는 베타가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는 그래프가 돼요. 그 다음 얘는 뭐야? fx가 프라임이 음수니까 감소하고 또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 얘는 뭐야? 그냥 스르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다? 얘는 프라임이 0인데 얘는 뭐다? 프라임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요거는 기억나죠? 쌤 이렇게 그거에 이렇게 그거에 할 때 그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에서 기억나지? 아래로 블록은 항상 접선이 아래쪽에 있고 위로 블록은 접선이 위에 있다고. 여기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접선이 아래쪽에 있고 여기는 위로 블록에서 접선이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봐야 여기 또 극점이 없잖아. 그 다음에 극점을 가지면 둘 다 동시에 가지게 된다고. 3차 함수에서는 3차 함수라고 했다 했지? 다른 함수는 또 몰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얘는 뭐야? 서다투실이잖아. 그래서 뭐다? 방정식 f'x는 0의 서다투실을 가지면 뭐다? fx는 극대의 국수를 모두 가진 극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2차 방식이 서다투실 가지려면 판별식이 양수된다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방정식 f'x는 0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갖게 되면 뭐다? 극점을 안 가지게 된다고. 3차 함수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4차 함수도 이제 할 거거든요. 4차 함수 하면 그 프라임이 3차 함수가 되겠지. 그럼 또 3차 함수가 뭐 서다 세실이냐 뭐 서다 두실이냐 이런 거 하잖아. 그때는 너네가 고1 수학화 내용도 필요하단다. 알겠지? 고쳐 방식. 여기까지 됐지? 얘는? 그래서 3차 함수의 개형은 뭐다? 이렇게 크게 세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4차 함수로 넘어갈게요. 여기 좀 복잡해요.
근데 이제는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 알잖아. 최고차항 계수 상관없이. 그래서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만 할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 해가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것만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뤄보자고. 됐지? 그러면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ax의 4제곱, bx의 세제곱, cx의 제곱, dx 더하기 2 이렇게 지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개형을 그릴 때는 도함수, 프라임으로 그린다고요.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4ax의 세제곱, 3bx의 제곱, 2cx 더하기 d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근데 4차 함수까지 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4차 함수 사실 케이스가 많아. 그래서 그게 한계라는 거야, 알겠지? 5차 넘어가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다 추론하기는 힘들단다, 알겠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그래프만 가지고 왔다 칠게.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3차 함수. 얘를 가지고 와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 지금 내가 이거를 충분히 좀 많이 그려놓을게. 이 정도만 일단 그려놨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물론 더 그려야 되지만 자, x축이 어딘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맞아? x축이 여기에 딱 튕길 수도 있지. 맞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에 어떤 점을 지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쪽에 튕길 수도 있잖아. 됐니? 그 다음 또 있지? 뭐야? x축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다고. 됐나요? 지금 최고차항 계수 양수일 때 지금 극점까지는 요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예요. 골랑. 근데 3차 함수는 뭐도 있니? 얘도 있고 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을 때 근데 얘는 다행인 게 또 봐봐 얘들아. x축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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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한 개 만나잖아. 맞아? 한 개니까 아무 때나 붙자게 돼. 됐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그을게. 됐네? 그 다음에 저 마지막에 있는 저 그래프 얘도 어차피 x축이 어디 그든 간에 한 개 만나잖아. 맞아? 난 x축과 만나는 개수가 일단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 여기도 그냥 대충 여기다 그냥 그어놓을게. 여기까지 됐니? 그럼 봐봐. 최고차가 이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이렇게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프라임 그래프를 그리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체크해달라 했잖아. 그럼 체크할게. 자, 여기는 함수값이 음수고 여기는 다 플러스에 맞아? 뭐 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플러스. 맞지? 얘는 마뿔 마뿔. 얘는 마마뿔.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 이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를 지금 제가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번, 얘를 6번, 얘를 7번이라고 해서 fx의 그래프를 실제로 다 그려볼 거야. 7개를. 됐니? 이거 빨리만 필기해 줄래? 저 부분 지워버리게. 감소하다가 계속 증가한다고. 맞아? 맞지? 감소하다가 증가? 그러면 이래는 거 아니야? 감소하다가 뭐야? 증가한대. 이래 생겼겠지. 요까지 돼? 그래서 얘가 이랬는데 실제로는 이래놓으면 너무 x4제곱 그러니까 x 제곱 그래프 너무 똑같이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살짝은 사실은 여기가 뭐 이렇게 휜 게 있으니까 여기도 살짝은 지금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됐니?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파라고 하면 요 지점이 알파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변곡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 됐지? 근데 프라임이 0 되는 게 알파 말고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0인 곳이 여기 말고는 없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쪽 이상한 이쪽은 그래프가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대충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그래프. 2번 그래프도 뭐냐면 감소하다가 증가가 돼.
근데 여기는 프라임 0되는 게 한 번 더 있다고. 그래서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 감소를 해. 그 다음 증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고. 그래서 요 지점이 접선의 길이 0인 게 지금 하나 더 존재한다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 3번 그래프는 이제 뭐야?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잖아. 됐죠? 그 3번 그래프는 지금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물론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밑인지 나도 몰라. 같을 수도 있어. 근데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알파, 베타, 감마,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된다. 됐습니까? 요거는 몰라. 그 다음에 4번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요. 4번 그래프는 이제 뭐니? 감소하다가 증가한대. 근데 여기에 0 되는 곳이 한번 존재하잖아, 맞아? 그래서 4번 그래프는 뭐냐? 그 왼쪽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여기가 그 알파고 여기는 접선의 길이가 0 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알파예요. 맞아, 여기가 알파.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그래프는 똑같잖아.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는 접선의 길기가 음수가 되고 여기가 극점 알파가 되고 여기가 그 알파가 되는 곳이라고. 됐니? 그 다음 6번, 7번도 똑같지 않나? 감소하다가 증가한대.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6번, 7번은 그냥 같이 할 건데 그냥 대충 뭐다? 그냥 감소하다가 증가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근데 어느 쪽을 좌우 대칭하는 보장은 없어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다룰 거겠지.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요 함수, 이 함수, 요 함수 요렇게 세 개 2, 3, 4를 많이 다룰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됐지? 그럼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자. 봐봐. 지금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극값을 안 가지는 그래프가 있니? 없잖아. 다 극소는 가지고 있지. 무슨 말인지 됐나? 그래서 이제 뭐다? 아,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면 4차 함수는 무조건 극소값은 가져요. 그러니까 뭐다? 극값은 늘 가져.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극소값은 가지는데 극대값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 그걸 이제 판단을 해보자는 거겠지. 극값은 다 있다. 그래서 얘는 극소, 얘도 극소, 얘도 극소, 얘도 극소, 얘도 극소라고. 근데 여기는 극소 두 개에다가 뭐가 있니? 극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3번 그래프만 좀 특별하다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봐봐. 4차 함수는 무조건 지금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면 극소는 다 가진다고. 그래서 극대만 가지는 이 특별한 그래프를 보니까 얘가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지금 무려 몇 개야? 3개가 된다고. 3번. 그러니까 F'은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서다 세시를 가져야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 뭐다? 힘들다. 일단 적어놓을게. 결과 극대, 극소 모두 가진 fx가 이 말은 뭐랑 같다고? 방정식 f'x는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고. 근데 3차 방정식은 판별식 개념이 없잖아. 그래서 너네가 고1 때 어떻게 했냐면 3차식은 99% 1차식의 인수를 가지는 것만 낸다고 했어요. 1% 안 내는 수도 있어서 내가 이제 조심스럽게 할 건데. 그러면 1차 곱하기 2차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1차니까 근 하나 가지지. 그러면 그 남은 2차 방정식이 이제 뭐야? 앞에 거 근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가질 수도 있고. 옛날 기억나나요? 너네 3차 방정식이 서다 두시는 거 서다 대시는 거 했잖아. 그래서 쪼갠 다음에 뭐 중근 가질 조건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 아니면 앞에 거 근을 가짐 해가지고 한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그 문제랑 완전 똑같아야 돼요. 그거 못하면 이거 못하게 된다겠지? 여기까지 지금 됐나? 그래서 뭐다?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는 거는 F'이 서다 세실이다. 요거 말고는 없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이제 보자고. 봐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1개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이 2개예요. 이렇게 2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3개예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여기 1개, 여기 1개 해서 2개예요. 여기는 기울기 음수니까 1개예요. 얘도 뭐야? 1개가 됩니다. 알겠지? 요까지 됐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서다 두시를 갖거나 그 다음에 이제 0 되는 게 실근이 1개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뭐다? 극대는 안 가진다고. 요까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봐. 참고로만 듣고 넘어갈 거야 이제는. 만약에 여기 2번 케이스라고 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뒤집어진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극소들은 뒤집어 버리면 극대가 된다고. 극대는 뒤지면 극소가 된다고. 그러면 얘는 요게 뭐로 바뀌어? 극대는 다 가질 거 아니야. 모든 그래프가 뒤집어졌으니까. 근데 극소만 가지는 그래프가 3번 뒤집어진 그래프가 될 거라고. 요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는 극대 값이 늘 존재하겠지. 늘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극소 가지는 게 3번 뒤집어진 거. 그럼 3번 뒤집어진 거니까 여전히 이거 뒤집어진 거라서 여전히 서다제시를 맞다고.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개만 더 했지. 국어 문제야.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야. 근데 4차 함수야. 걔가 극대값을 가진대.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4차 함수 극대값을 가진다 이 말이랑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급소 모두 가짐이랑 같은 말 맞나요? 왜? 극대 같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뭐냐면 요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fx가 뭐다? 극대 가짐으로만 바꿔도 어차피 극소는 늘 가지기 때문에 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말이랑 같겠니? 최고차항 계수 음수인 4차 함수가 극소를 가진다는 말과 극대극소 모두 가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겠지만 요 방식 푸는 거는 뭐다? 수학상 내용이다. 여기까지 됐죠? 규민아 질문 하나만 할게. 4차 함수는 1대1 대응 가능한가요? 자 아까 이해를 못하고 있네. 자 아까 앞에서 필기 뭐 했냐면 연속 함수에 대해서 뭐다? fx가 1대1 대응이나 같은 말이 뭐냐면 첫 번째 1대1 대응 같은 거 역함수가 존재. 맞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극점 그림이 안 나온다고.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뭐다? 연속함수는 증가함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네 개 같은 말이라 했잖아. 4차 함수는 무조건 뭐다? 극값을 가진다고. 극값을 가지니까 1대1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즉 역함수가 존재 안 한다고. 물론 범위를 제한하면 가질 수 있겠지. 근데 범위를 제한을 안 한다면 없다라고. 그러니까 말장난 문제야. 그래서 너네가 지금 아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랬는데 익숙해지면 외워진단다 알겠지?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문구 있잖아 4개. 그게 같다는 거를 빨리빨리 머릿속에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게 적응될 때까지 시간 걸리긴 해. 걸리긴 하니까 어차피 11월 달 내내 주제가 계속 요 주제니까 미분급까지니까 지워도 되니? 자 계속 머릿속으로 외워야 돼.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라는 말은 F'형이 서다 두시를 가져야 돼요. 서다 두시를 가져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10개가 나와서 극점을 가지게 된단다. 4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항상 극소는 존재한다고. 근데 특별한 극대 가지는 그림을 보니까 프라임 0 되는 게 3개라고. 그래서 뭐다? 이 프라임은 0은 서다 세시를 가져야지만 뭐다? 극대를 가지게 된다고. 근데 극소는 모두 가지니까 극대 극소 가짐이랑 극대를 가짐은 4차 함수에서는 같은 말이 된다고. 근데 항상 극점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수가 없어서 4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만 3차 함수는 극점을 안 가질 수가 있잖아. S라인 그래프 X제곱처럼. 그래서 걔는 극점을 안 가지는, 즉 F'X가 0이라고 하는 그 2차 방식이 판별식이 음수나 0이면 뭐가 돼? 서다투실이 아니잖아. 그럼 극점을 안 가지잖아. 그럼 걔는 역함수가 존재하게 된다고. 이해는 돼? 근데 이게 빨리빨리 안 됐지 맞지? 그래서 요게 적응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한 번만에 뭐 1초 만에 팍 튀어나오면 걔가 천재인 거 알겠지?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외워진다 알겠지? 나도 사실 안 해요. 그냥 지금 말하면서 천천히 말하면서 그냥 내뱉고 있는 거야 알겠지? fx가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더하기 ax라는 3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R에서라고 할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를 한대. 그 다음에 gx라는 또 함수가 있는데 얘도 3차 함수인데 얘는 마이너스 세제곱 a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얘인데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를 한대. 이때 실수 a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헷갈릴까봐 얘기해줄게. 정확하게 외워야 돼. 여기는 일단은 미분 가능이란 말은 잠깐 생략을 할게요. 너무 문장이 길어지니까. 자, 우리는 뭐냐면 fx가 증가면 f'x가 0 이상이야? 됐니? 그 다음에 f'이 양수면 fx가 증가한다 알겠지? 감수 케이스는 일단 안 적을게. 자, 등호가 붙고 등호가 안 붙는데 뭘 쓰는지 궁금하잖아 너네가. 맞아? 지금 뭐냐면 문제 조건이 뭐야? 증가라며. 그러면 증가하면이잖아. 맞아? 증가하면 뭘 붙여야 된다고? 등호를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어. 뭐냐면 앞에가 증감 플러스 여기가 가정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뭐 이면 앞에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뭐다? 등호를 붙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fx가 증가래. 그럼 뭐다? 프라임 무조건 0 이상이라고. 그다음 fx가 증가하도록이래. 그럼 증가되게 만드는 거잖아. 걔도 등호를 붙인다고. 그다음 fx가 증가함수 1대 이미 그럼 증가라고 가정을 떼는 거잖아. 근데 걔도 뭐다? 등호를 붙인다고. 그래서 증감에다가 뭔가 가정문 표현 이면 하면 되도록 1대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등호를 붙여라고. 근데 스타트가 증감이 아니라 프라임이라면 안 붙인다고. 근데 100문제가 있으면 90문제가 붙이는 거고 10문제가 안 붙이는 거 알겠지? 모르면 일단 웬만하면 붙이면 되기는 해. 알겠지? 됐나요? 그래서 증감 플러스 가정문 표현이 있으면 등호를 붙여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fx가 증가라 돼 있고 gx가 감소라 돼 있으니까 등호를 붙이는 거라고 프라임들이. 그러면 f'x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 2ax 얘가 a고 증가라고 했으니까 프라임은 0 이상이 된다고. 근데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뭐에 대해서? 실수 전체 x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되겠지 맞아? 뭐뭐에 대하여 해야겠지? 그 다음에 g'x 얘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2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감소라고 했으니까 프라임이 뭐야? 0이어야 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가 늘 0 이상이 되려면 판별식이 0이하가 되겠다 맞아?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이야.
얘의 판별식을 D2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 이차함수 항상 0이가 된 것도 판별식이 0이야죠. 얘도 뭐다? 0이하가 된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맞추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짝수 차니까 4분의 D형부터 보자.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야.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0 이상 3이야. 부등식은 이제 풀 수 있을 거라 믿을게, 알겠지? 그 다음에 4분의 D2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도 0이하가 되잖아, 맞아? 이거는 전개하지 말고 A 플러스 1이 공통인수니까 당연히 우리는 A 플러스 1을 그냥 묶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A 플러스 1 빼기 3이니까 A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0이가 되잖아. 그럼 여기는 마 1과 2 사이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우리는 뭐다?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왜? 동일한 A니까. 그러면 A는 뭐야? 0 이상 2 이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 얘가 최대. 그래서 최대 더하기 최소를 구했으니까 뭐다? 답은 2가 나오게 된다겠지? 됐죠? 근데 나중에 증가 감소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거든. 뭐냐면 증가하는 구간을 적어라, 감소하는 구간을 적어라 할 때 등호를 붙이냐 안 붙이냐에 대한 논의가 어렵거든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10년 전 교과서는 등호를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지금 교과서는 90%가 붙이고 10%가 안 붙여요. 선생님 그럼 어떤 교과서가 맞는 건가요? 둘 다 맞는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증가하면 닫힌 구간에서 증가야. 요거 두 개가 필충이야. 됐니? 그러니까 열린 구간 1, 3에서 증가하면 어차피 점 하나만 추가되는 것 뿐이잖아. 맞잖아. 점 하나에서 너네가 증가 감소를 얘기할 수 있니? 없잖아 사실은. 이 중간에 감소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뭐다? 원래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의 용어를 배우고 나서 원래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어가 삭제가 됐어. 그래서 뭐냐면 요거나 필충이라고. 그러면 답안을 적을 때는 웬만하면 닫힌 구간으로 적어주세요. 왜냐면 지금 닫힌 구간으로 바꾸는 추세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뭐다? 얘나 둘 다 맞다고. 증가하는 구간 적을 할 때 뭐 열린 구간을 적든 닫힌 구간을 적든 어차피 두 개가 필충이라서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책이 있잖아. 531 프로젝트. 얘는 이투스 출판사인데 이투스 출판사 책은 전부 다 등호를 붙이는 예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답안은. 그래서 너네가 할 때는 등호 붙이는 걸로 해야 돼. 네. 이거 증명 어떻게 해요? 나도 못해. 이거 지금 증명 복잡하거든. 점 하나 따지려면 용어 하나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 얘가 열린 구간 A, B에서 증가할 때 B-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게 닫힌 구간에 대해서 상관없다란 말이 알겠지?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래서 열린 구간이나 닫힌 구간 같은 말이다. 자, 여튼 뭐야? 얘가 지금 증가하는 구간을 적어달라는 말이잖아. 증가하려면 뭐라고? 프라임이 양수여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해.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증가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0보다 큰 데를 갈 거라고. 됐니? 근데 이거를 0 이상에 적어도 상관없다라고. 알겠지? 됐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묶어내면 뭐가 되지? 나눠 상관없다. 맞아. 나눌까 그냥? 마삼 나누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음수. 그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음수.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1 3, 1에 나오잖아. 맞아? 요게 최대 구간이잖아. 왜? 이거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또 어차피 거기서 증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최대값을 물을 때는 뭐다? 그냥 요 상태가 그냥 답이라는 거 알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뭐다? 그 A의 최소값, B의 최대값이라서 B-A의 최대값은 뭐다? 4가 됩니다. 알겠지? 됐죠? 머리카락이 어디 들어갔는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 얘가 열린 구간 1, 4에서 감소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돼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일단 감소라고 했으니까 프라임이 0 이하가 돼야 돼요, 맞아? 그래서 f 프라임x를 구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얘가 뭐다? 0 이하라고. 뭐에 대해서? x가 열린 구간 1, 4에 대해서. 그러니까 1과 4 사이에서는 이 2차 함수가 0 이하가 나와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 2차 함수라서 이렇게 지금 생겼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만약에 0 이하인 게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야 된다고. 여기까지 음수 이게 존재를 해야지만 감소를 할 거냐. 0만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얘는 지금 이제 뭔데? 1이랑 4 사이에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질문 1이 1, 4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 1번 밖에 있어야 된다 2번 뭐가 맞아? 안이야 밖이야? 이거 너네 정석에도 있어. 수학상 정석에도 부등식에도. 자, 요 2차 부등식이 요 범위에서 항상 확립해야 된대. 그러면 1, 4가 여기 안에다 밖이다 뭐가 맞아? 안이야 무조건. 밖은 없어 답이. 이유가 뭐냐면 바뀌면 여기는 0 이하가 되는 거 맞아. 하지만 이 부분은 양수가 된다고. 근데 나는 이 범위에서 무조건 0 이하가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쪽만 된다는 거겠지. 이해는 이해됐나요? 바깥쪽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쪽에 찍어도 안쪽이야겠지 얘들아. 그래서 1, 4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건 그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있는데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4보다 크다가 되잖아. 그러면 근의 위치에 대한 논이지. 그러면 그건 근의 분리라고 해가지고 너네가 정석에서 뭐라고 했냐면 함수값과 판별식과 대칭축을 해가지고 세 개를 연립해가지고 구한다를 알잖아. 맞지? 그런데 우리가 요걸 하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근의 분리 문제에서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다는 게 보장이 된다면 그때는 한 판대에서 함수값만 해도 충분하다고. 왜냐면 무조건 이 그림이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고.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얘는 뭐다? 근의 위치. 정석으로 배웠으면 근의 분리에 대한 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야? 두 근 사이에 뭐 있다.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있다라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한 판대 중에서 함수값, 판별식, 대칭식 중에서 함수값만 이용해도 돼요. 됐습니까? 그럼 함수값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1 넣었을 때가 음수 나오고 4 넣었을 때가 음수 나옵니다. 근데 근의 분리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음수를 해놓고 나서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 케이스는 따로 조사를 해줘야 돼요. 됐지? 따로 조사야. 그러면 일단 뭐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함 적고 F'1이 음수 F'4가 음수 라고 적을게. 여기까지 했니? 근데 봐봐 1이 여기에 있어도 근이 돼도 여기에서는 지금 1이 빠져있잖아. 1보다 크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1이 0이 돼도 1보다 큰 데서는 무조건 음수 맞잖아. 그러면 감소하잖아. 맞아? 그래서 등호가 붙여도 상관없다고. 됐니? 4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4가 안 들어갔잖아. 맞지? 그래서 4 전에는 음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여기도 등호를 붙이고 이거 두 개가 n대로 갖추면 된다고. 그럼 여기다 1 넣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a-9가 되죠. 4 넣어버리면 뭐가 되지? 48에서 48이니까 0인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습니까?
뭔가 이상한데? 바보네. 멍청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A가 9, 2 하면서 A가 0이었지? 그러면 A가 0이었죠? 멍청해. 여기까지 지금 됐으니까. 자, 3차 함수가 저 범위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진대. 3차 함수가 극대극소 모두 가진다는 말은 미분한 F'0이 서다 두실을 가진다고. 근데 그놈의 서다 두실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러면 극대극소를 물었으니까 미분을 하자고. 그러면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니까 x축과의 극점은 서다 두실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래서 이게 뭐 알파 베타가 있다 치자고. 그래서 극대극소를 다 가져요. 그런데 저놈의 근이 어디 범위에 쓴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데 다 있어야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어디라는 거야? 여기라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알파 베타 다 있잖아, 저 범위 안에. 요까지니? 그럼 얘도 뭐야? 근에 대한 위치에 대한 논이네. 근의 위치니까 뭐야? 근의 분리를 써야 되겠지? 근데 얘는 두 근 사이에 뭐 있다가 아니라 밖에 있는 거라서 한 판대를 모두 다 해줘야 된다겠지? 그래서 함수값부터 할게요. 그래서 얘도 근의 위치에 대한 논이야. 저는 근의 분리라고 용어 안 쓸게요. 그치 그냥. 그래서 먼저 뭐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맞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다 두실이잖아. 그래서 D는 양수가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칭축. 대칭축 공식은 알죠? 중3 거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분의 b잖아. 마이너스 2a 분의 b를 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a가 되겠지, 맞아? 3분의 a랑 마이너스가 있으면 3분의 a가 더 오른쪽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요거 3개 구해서 그냥 엔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됐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버리자. 뭐가 돼? 3a 플러스 3. 요게 양수.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 판별식 4분의 d를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양수. 그럼 a 값이 0보다 작거나 a 값이 3보다 크다. 양변에 3을 곱할게요. 그래서 이거 3개를 뭐 하는 거야 모두 다? 우리는 AND 하는 거잖아. 맞아? AND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을게. 뭐야? 3보다 크면서 그지? 뭐야? 아니네, 다 되네? 짜증나네. 자, 봐라. 그러면 얘는 마3보다 크면서 마1보다 커야 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겠지? AND 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뭐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3보다 커야 돼. 뭐야? 3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해됐나? 그 다음 너네 또 따질 수도 있다고. 쌤, 여기 두부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확인해야 되나요? 맞아요.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0이 됐다는 말은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지금 알파일 때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극대극소 모두 가지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1이 극소가 돼버리니까. 맞지? 그래서 등호가 안 붙는 게 맞아야 알겠지? 이런 것도 정확히 생각을 해야 된다겠지? 그래서 요게 A 값의 범위가 되면 되겠지? 잘 봐봐. 그냥 대충만 일단 먼저 봐봐. 3차 함수가 극대극소 모두 가지는 그래프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지금 생겼을 거라고. 맞지?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지금 극소거든?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지금 극대라고. 이까지 됐니? 근데 봐봐. 3보다 큰 데서 극대. 그러니까 극대가 오른쪽에 있고 극소가 왼쪽에 있대. 대가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거지. 맞아? 극대가 오른쪽, 극소가 왼쪽. 얘는 반대로 돼 있잖아. 그래서 뭐다? 이 그래프가 지금 되는 거라고. 이 그래프가 안 되고 얘가 지금 오른쪽에 가지고 3보다 왼쪽에 가진다 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이 말이 통해서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 저놈의 3분의 a는 뭐다? 음수다 라는 거 알잖아. 이건 최고차항 계수 양수일 때 최고차항 계수 음수일 때니까 일단은 a 값은 음수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은 이제 뭐야? 극대극소 모두 가짐이니까 미분하고 그놈의 2차 방식에 서다 두실 가지면 된다고. 저 범위에서. 그러면 미분을 하면요 F'X가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10이고 위로 블록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위로 블록 그래프를 그려주고 극대국수를 모두 가지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은 두 개 가지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에서 극대국수 다 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뭐 3 기준으로 그러면 3이 위치가 여기 있는다고. 그죠? 3보다 큰 데서 극대 가지고 3보다 작은 데서 극수로 가진다고. 그럼 얘도 근의 위치잖아. 근데 뭐야? 두 근 사이에 뭐 있다네? 함수값만 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근의 위치에 대한 논의. 근데 얘는 한만 해도 됨. 그 케이스 맞아? 이 케이스에서 판별식 대충 써도 상관없어. 그래. 시간 낭비 하지 말자는 거였지. 그러면 3 넣었을 때 함수값 f'3이 뭐다? 양수다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3 넣어버리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6a 9a 3a 더하기 12 얘가 뭐야? 양수. a 값이 마사보다 크다 해서 다 틀리게 돼. 일단 막까지 맞거든. 근데 답안을 적을 때 봐봐. a 값이 음수라며. 그럼 당연히 우리 뭐야? 요거 두 개를 뭐도 해야 돼? 엔드를 해줘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답안은 뭐다? 마사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한 개 더 할 수 있을까? 욕심